학금이네요. 그죠? 학금 문제도 우선은 식 쓰는 방식은 뭐 농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순금 함유량이 80%인 학금 Xg과 순금 함유량이 50%인 학금 Yg을 녹여서 팔찌를 만들었다. 이 팔찌에 들어있는 순금의 양을 문자 그냥 분수로 쓰라는 얘기예요. 100분의 80 곱하기 X 더하기 100분의 50 곱하기 Y 그냥 이게 다야. 5분의 4X 플러스 2분의 1Y 쉽지 않아요? 이거는? 네. 그리고 네. 82쪽에 16번이랑 16번은 부피 구하라 그랬는데 그럼 얘가 밑넓이라는 걸 알죠? 요 길이 어떻게 써야 돼요? 그거 4 4죠. 요거 어떻게 써야 돼요? x 마이너스 4 똑같잖아 가로랑. 네, 하는 방식. 높이가 2죠. 그러니까 4 곱하기 x-4 곱하기 2가 부피예요. 그래서 식이 8x-4 이렇게 써도 되고 8x-32 이렇게 써도 되고. 오케이? 네. 또 83 아니에요. 왜 이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없는 건가요? 진도 나가요? 왜 아니야? 왜 나가지 마? 네. 왜 나가지 마? 나가야지 왜 나가지 마? 자, 저희가 저번에 설명을 했죠. 조금은 92까지 설명을 했었고 당연히 오늘 푼다 그랬어요. 그죠? 네, 이 활용 문제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고 자, 민재 활용 문제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 아니요. 하나도 얘기 안 했나? 네. 아, 처음부터야? 네. 할 게 많네요, 오늘. 하루 종일 설명하고 끝나겠네. 네. 아니, 왜 한숨을 쉬고. 아니, 뭐, 진도 나가는데 왜 이렇게 한숨을 쉬냐. 아우, 진짜. 수업하는 사람 힘 빠지게. 진도가 활용인데. 네. 뭐, 제가 식 많이 보여드릴 건데, 왜 그러세요? 자,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는 순서가 있죠. 여기 1, 2, 3, 4번으로 계산을 하면 참 쉽다. 네, 자, 그래서 항상 미지수가 x가 뭔지를 정하셔야 되고 그걸로 식을 세우면 되고 풀면 되고 네, 확인하면 되고 얼마나 쉬워요. 네. 네. 설명이 이렇게 돼 있잖아. 미지수 정하는 게 근데 중요한 거죠. 뭘 구해야 되는 건지 항상 x로 정하셔야 되는데 보통 뭐예요? 맨 마지막 문장이 미지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을 이제 아셔야 되는데 유형은 처음에 나온 게 연속하는 두자연수, 세자연수, 홀수, 뭐 짝수 이런 거 나왔죠. 연속하는 수라고 얘기하면 보통 작은 수를 미지수로 정하고 네, 그래서 큰 수는 1 큰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연속하는 세 자연수면 가운데를 미지수로 정하고 하나 작은 건 빼기 1이고 하나 큰 건 더하기 1 보통 이렇게 정하시면 되고 연속하는 두 짝수는 2씩 차이 나니까 앞에는 x 더하기 2고 뒤에는 x 빼기 2고 얘도 연속하는 두 짝수도 되고 당연히 홀수도 되죠. 자, 그래서 요거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처음수 문제 있죠. 처음수, 바꾼수, 각자리수. 자, 이런 거 쓸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xy다. 예를 들어 뭐 23이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xy 23을 xy라고 쓰시면 안 되는 거죠.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23은 20 더하기 3인 거죠. 원래는 2 곱하기 10 더하기 3 곱하기 1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랑 얘가 xy인 거니까 식으로 쓰시면 10x 플러스 y 이렇게 쓸 수 있다. 당연히 바꾼 수는 xy를 바꾸면 되니까 10y 플러스 x라고 쓸 수 있고, 각 자리수는 x랑 y를 더하라는 얘기여서 x 더하기 y로 써야 된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정기평가에는 나오지 않을까? 처음수 바꾼 수 각 자리수 문제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식 쓰는 것만 써드리고 계산은 안 할 거예요. 유형 설명하는 거는. 자, 어떤 수가 지금 얘가 x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x죠? 뭐뭐의가 뭐였어요? 곱하기죠? 네, 그리고 더한다 그랬으니까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5고, 이 은이 등호죠. 얘가 또 x고요. 의니까 곱하기고요. 작은 수니까 빼기고요. 자,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네. 네, 요건 괜찮죠. 네. 의 곱하기인 거 알고 계시죠? 나누기는 나눴다는 얘기가 있으면 나누기가 되는 거고. 네, 있는 이가 이면이 등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 간단하게 써봤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47이다. 근데 작은 수를 x라고 했대요. 네, 그래서 미지수 정해놨고, 그러니까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x 더하기 x 플러스 1을 한 게 47이다.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되죠. 이것도 쉽죠? 네, 넘어갈게요. 유형만 얘기를 할 거니까요. 한 개에 800원인 한 개에 800원인 쿠키와 500원인 초콜릿을 합쳐서 14개를 샀는데 8,800원을 지불했다. 근데 쿠키의 개수가 x래요. 그러면 초콜릿의 개수를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써야 되죠? 14 마이너스. 네, 전체 개수에서 쿠키 개수를 빼야 되는 거니까 14-x라고 해야죠. 그러면 금액을 구하고 싶으면 금액과 개수를 곱해야 되니까 500원이랑 또 14-x를 곱해서 이게 식이 되는 거죠. 800x 더하기 500 가로하고 14-x가 8,800원. 이런 거 나오면 맞출까요? 네. 진우 괜찮아요? 못 맞춰요? 진짜로? 아니 이거 못 맞추면 안 되는데요. 뭐 헷갈리는 거 있어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아, 식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식을 못 쓰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 진우야. 그래서 식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니네가 계산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나는 지금. 계산도 못하는데. 그럼 망한 거지. 빠이빠이. 자, 이런 식으로 식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 얘기해봤죠.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3번에 1의 자리 숫자가 3이고, 지금 이게 방금 얘기한 거죠. 식은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야. 바꾼 수는, 그럼 처음 수를 먼저 써야 되겠네요. 처음 수는 1의 자리가 3이래요. 10의 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10x 플러스 3이 처음 수죠. 그럼 바꾼 수는 뭐예요? 바꾼 수 뭐예요? 30 플러스 x가 되겠죠. 네. 몰라요? 딴 사람들 몰라요? 일부러 안 말하는 하품해요 지금. 아, 너무 쉬워서 지금 하품이 나오시는 거예요? 아, 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바꾼 수 는이니까 이게 등호죠. 그래서 30 플러스 x는 처음 수니까 10x 플러스 3이고, 크다니까 더하기니까 더하기 9.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넘어가요. 쭉쭉쭉. 자, 이제 나이 문제. 나이 문제의 특징은 뭐죠? 같이 먹는다. 그렇죠. 나이를 같이 쳐먹는다. 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지우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누굴 미지수로 정했어요? 지우가 지금 x죠. 마지막 문장에. 그래서 얘가 x면
네,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지우의 어머니의 나이는 지우의 나이의 4배니까 어머니는 4x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5년 후니까 같이 떡국 5번 먹고 네, 자, 그 다음에 지우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거죠, 엄마가.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지우한테 곱하기 3을 하면 엄마랑 나이가 같아지겠죠. 엄마한테 곱하기 3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사람들 많아서요. 네, 자, 지우랑 엄마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큰애한테 곱하기 3을 하면 절대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방금 네. 그냥 머릿속으로 지우가 10살이고 어. 엄마가 40살이면 엄마가 지우의 4배니까 네. 5살을 더 먹였는데 어. 그러면 15 곱하기 3이 45니까 그게 답 아니에요. 왜 10살, 40살이 4배, 그것만 4배예요? 근데 5년 뒤에도 3배 됐어요. 아니, 잠깐만, 4배가 그것만 4배인가요? 지우가 8살이면 어떡해요? 큰일 나겠네요? 그냥 너무 갑자기 네. 아무거나 그 말이 된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 당황스럽네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는. 자, 그 다음, 뭐, 동전 이런 거는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도형 문제도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원가 정가 있네요. 원가 나올 거예요. 제가 안 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시험 문제 낸 거 저쪽 반 선생님이 쉽게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내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반이 좀 더 잘하는 것 같아. 저쪽 다른 비반보다는. 아닌가? 아, 아니다. 저번에 점수 보니까 애들 평균이 97인가 그러던데. 아니, 87인가 그러던데. 저기요? 우리가 더 못하긴 했네요. 네, 자. 우리는 82인가 그러던데. 80. 그래서 뭐 나올 건지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우선은 우리 반이 좀 더 못 봤다는 제발 거. 원가 정가 네. 싫어. 근데 평균이 80인데. 너만 못 봐서 그래요. 너가 잘 봤으면 우리도 그 점수랑 똑같댔어. 너 때문이라고. 알겠지? 반성해. 진우. 끊으면 저희가 평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너가 문제니까 지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우리가 원가 구하는 거예요. 원가가 x예요. 그죠? 순서대로 써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가 장사를 할 거야. 뭘 팔지 생각해 보니까 김밥을 팔 거야. 자, 김밥을 팔려고 하는데 원가가 뭐야? 재료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재료비가 뭐 예를 들어 1,000원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액을 정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00원의 재료비가 들어갔는데 1,000원을 팔 수는 없으니까, 그죠? 더 높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가를 정하는데 얼마의 이익을 붙였어요? 20%. 그러니까 지금 얘가 x인데 얘는 원래 100%예요. 내가 들어간 돈이 100%인 거야. 근데 거기에다 20%를 붙였으니까 120%겠죠? 네, 근데 이 100%는 100분의 100이어서 1인 거니까 120%는 100분의 120이어서 1.2x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한다는 얘기. 이해돼요? 빨리.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1,000원의 재료비가 들어갔는데 내가 1,200원을 판다고.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야. 200원 남기고 파는 거야, 지금. 김밥 한 줄당. 자, 근데 그래도 안 팔린 거야.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할인가가 생기는 거죠. 그럼 금액을 좀 더 비싼 걸로 해야 될까? 네. 원가가 한 1,000원 들어가는데 팔 때 12,000원에 팔았어. 자, 네. 자, 그래서 안 팔려서 1,400원을 깎아줬어. 네, 그래서 정가에서 1,400원을 뺀 게 할인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안 가나요? 가요. 네. 자, 이제 근데 뭐 얘기했어요? 이익이라고 나왔죠? 이익은 뭐냐면
지금 내가 요걸로 팔았어, 할인가로. 그럼 얘를 제외해야지. 이해돼요? 아니야? 원가가 5,000원인데 내가 뭐 한 8,000원에 팔았어. 그러면은 3,000원이 남는 게 이익이잖아. 그러니까 이익이 식이 있는 거죠. 이익은 할인가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야. 하품하지 마. 자, 근데 이익이 얼마 생겼다 그랬어? 800원이라 그랬죠. 800원이 1.x 마이너스 1,400원 빼기 x 이렇게 된 거야. 얘 동류항이죠. 그러니까 800은 0.2x 마이너스 1,400원이 된 거고 1,400원을 좌변으로 넘길게요. 그냥 부호 바꾸기 싫으니까. 자, 그래서 넘기면 2,200원이죠. 0.2x가 2,200원이에요. 그러니까 0.2가 뭐야? 10분의 2니까 2,200원 곱하기 2분의 10 한 거죠. 그러니까 x는 11,000원. 이해돼요? 네. 이 찝찝한 기분은 뭘까요? 네, 자, 사진이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정할 수 있다. 다음 거는 안 할 거고. 아! 제일 어려운 문제가 여기 있네요. 남학생수. 14번. 요게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안될 거죠? 제가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싫어. 왜 계속. 자, 여기서는 이거 유형은 좀 잘 보셔야 되고, 좀 외우셔야 되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지수 정하는 것도 달라요. 자, 여기서는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미지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올해 여학생 수가 미지수가 아니고 작년의 여학생 수를 미지수로 정해야 돼요. 남학생이랑 여학생이 있으면 작년 여학생이 X인 거야. 근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올해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4%가 증가하고 여학생은 작년보다 6%가 감소해서 작년 전체 학생 수가 920이니까 여기 남학생은 925 빼기 여학생을 해야지 남학생 수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될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가지고 식 써야 돼요. 작년보다 4%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늘어났어. 늘어나면 플러스야. 4%면 뭐야? 0.04죠. 그래서 작년 남학생이랑 곱해야 돼. 그럼 이게 늘어난 남학생 인원이야. 늘어난 남자. 자, 여학생도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쓸 거야. 0.06 감소했어요. 감소면 빼기야. 그러니까 0.06 곱하기 여학생을 해줘야지 이게 줄어든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남학생이 늘어나고 여학생이 줄어드는데 결과적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늘어나고 줄어든 걸 토탈 해보니까 8명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빼기 8이야. 뭐 쉽게 얘기하면 남자가 10명 늘어났는데 여자가 18명 줄어든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야 돼요. 자, 100을 곱할 거야. 그러면 4 곱하기 925를 해야 되네요. 6x 800이야. 4 곱하기 925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전개를 먼저 할게요. 저도 계산하기 싫으니까. 자, 우선은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니까 마이너스 10x가 되고요. 넘기니까 마이너스 800 마이너스 4 곱하기 925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제가 왜 안 곱했는지 알아요?
약분할 거여서. 자, 보세요. 얘 부호 다 바꿀 수 있죠? 그러면은 10x가 800 플러스 4 곱하기 925예요. 10으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얘 10으로 나누면 x는 얘 10으로 나누니까 80이죠. 네. 얘도 10으로 나누면 약분하면 돼요. 2 하나 약분되죠? 5 약분하면 몇 번 들어가냐? 계산 안 할 거야? 185 이렇게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185 하면 몇이야? 요건 할 수 있죠? 2 곱하기 185. 너 조용히 안 해? 2 곱하기 185. 310. 쟤 틀렸어 그리고. 너 들었구나? 아 진짜 근데 진짜 틀린다는 얘기했어. 진짜 걔는 370. 너 왜 애들 낳고? 그러니까 x가 450명이에요. 걸릴 줄 몰랐는데. 네. 아니 걸린 게 아니라 여기 제가 그 계산은 300. 아 진짜예요. 아, 그게 문제가. 자, 아무튼 얘가 450명이에요. 네. 그러면 925에서 450을 빼면 되니까 얘는 475명이 여자 학생이 됩니다. 이런 문제를 왜 내는 거야? 안 끝났어요. 에? 지금 내가 구한 건 작년 여학생이잖아. 우리 올해 여학생 구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여학생이 아까 뭐였어요? 올해는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475를 곱해서 줄어든 인원을 얘한테다 빼야 돼. 자, 그러면 또 계산해 볼게요. 0.06 곱하기 475를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뭐가 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100분의 6 곱하기 475 약분할까요? 2로 약분하면 50이고 25로 약분하면 네 그러면은 25로 약분하면 몇이니? 몇 번 들어가냐? 네 16 19 근데 인원수가 왜 분수로 나와?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 자른 거 아니에요? 지금 보이시죠? 내가 x를 구해놓고 보이죠? 네. 여기다 써야 되는데 여기가 450인데 여기가 475예요. 네. 어쩐지 분수가 나와서 깜짝 놀랐네. 자, 다시 계산. 네. 다시 계산. 그러면 여기다가 450을 대입해야 돼요. 0.06 곱하기 450이야. 또 계산할게요. 그러면 아까 50분의 3이었어요. 450인데 아까 들어간 게 몇 번 들어가냐고 생각하시면 얘는 18번. 아니야. 그냥 바로 약분해도 되죠. 9. 네. 그러니까 27명 빼야 돼. 답은 423명.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문제입니다. 와. 이게 활용 문제에서는 1학년 활용 문제에서는 가장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분 걸린 거 같은데. 이거는 안 보고 좀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니네 활용 문제는 뭐 항상 얘기는 하지만 니네가 연습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니네가 푼 건 없어, 그죠? 제가 다 푼 거죠. 네, 여러분들은 이거를 안 보고 식을 쓸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런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과부족 안 할게요. 1문제. 이건 1문제. 이건 1문제가 아니네. 요것도 조금 어렵겠다. 자, 요것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문제가 아니에요. 그 밑에 게 1문제고.
상진이네 가족이 여행을 갔는데 총 여행 일수의 3분의 1. 지금 미지수가 뭐야? 총 여행 일수가 미지수예요. 그러니까 총 여행 일수 2니까 곱하기죠? 네. 그러니까 x 곱하기 3분의 1 했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3분의 1 x예요. 그 다음에 12분의 1은 부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또 12분의 1 x겠죠. 그리고 거제도에 4분의 1 있어요. 그러니까 4분의 1 x겠죠. 그리고 4일은 순천에 있었어요. 더하기 4죠. 그랬더니 다 더하면 뭐가 돼? 전체 날짜가 나와야죠. 전체 날짜가 x죠. 이해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좀 써주셔야 된다. 17번도 이렇게 식 써봤고요. 자, 다음으로 갈게요. 계산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식 쓰고 있잖아요. 네. 자, 이게 이제 1문제죠. 지금 형이 있고 동생이 있어요. 근데 형이 혼자 일하면 3일 걸리고 동생이 혼자 일하면 6일 걸린대. 그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형이 지금 하루에 일하는 양을 구해야 돼요. 형이 하루에 얼마만큼 일할 수 있냐. 근데 항상 전체가 뭐였어요? 1문제의 특징은? 전체가 1이거든요. 항상 무변이 1이어야 돼. 네, 100%. 네, 그게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여서 형이 하루에 3분의 1만큼 일을 하면 1이 되겠죠. 3일 일하면. 동생은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6분의 1만큼 일한다고 쓰시면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형과 동생이 같이 한다. 자, 어차피 그 같이 하는 날짜가 x예요. 그러니까 얘를 더해서 x를 곱해도 되지만 헷갈리시면 그냥 각자 곱해요. 똑같이 일한다 그랬으니까. 3분의 1 x 더하기 6분의 1 x는 1. 요게 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셔도 되죠. 어차피 하루에 둘이 함께 일하니까 이게 둘이 함께 하루에 일한 양이 되는 거고 거기에 x 곱해도 1이다. 같은 식이니까. 네, 둘 중에 하나 편한 뭐가 더 편해요? 위에 걸로 쓰는 거랑 밑에 걸로 쓰는 거랑 아래가 편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함께 일한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뭐 누가 며칠 일했고 누가 며칠 일했다 그러면 위에처럼 다 따로따로 써야 돼. 그러니까는 위의 방식을 알고 있으면 함께 일하든 따로 일하든 똑같은 식이야. 쓰는 방식이. 근데 이제 함께 일한다고 나오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유, 거리 속력 시간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낫겠죠? 네.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네. 자, 설명은 우선 여기. 그럼 질문하세요. 네, 시간 안 세워지면 아시겠죠? 그냥 막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